안녕하세요. 언젠가 내 고민, 네 고민, 내 고민. 언니 연구의 MC 남공수진 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잘 상담해 주실 분을 모셨거든요. 우리 수잔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 그래도 주제가 선생님 가정폭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께서 이 상담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많이 막 찾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딱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먼저 선생님 네. 제가 사연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윤영자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살다가 친정언니 권유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미국에 온 지 한 24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때 사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무작정 샌드위치 샵도 해보고 페인트도 해보고 오피스 건물 청소도 해보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파는 작은 옷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밥만 먹고 살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K-팝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점차 가게 사정도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떼돈을 벌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생님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너무 네. 힘들죠. 처음엔 가볍게 지나가려니 생각했는데 정말 가게 직격탄을 맞게 되었어요. 세이프 앳 홈이 시작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어 문을 닫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져서 내야 할 임대료도 못 내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풀려도 다시 옷가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든 상황이 시작되니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분 좋으면 한두 잔 저랑 같이 마셨지요. 그런데 요즘은 한두 잔이었던 것이 매일 한두 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드니까 술로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문제는 술이 취할 때마다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폭행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몇십 년 지난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다. 옛날에 사업을 넓히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해서 미국에 온 것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친정 언니가 권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대답을 하면 화를 내면서 제 머리도 때리고 발로도 찹니다. 다음날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하루도 못 가 술을 마시고 같은 상황을 매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다 버려버리면 어느새 술을 사와서 몰래 마시고 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버지 체면이 걱정되고 며느리한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또 아들 며느리한테 말하면 남편이 경찰에 잡혀갈까봐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남편이 인생을 포기하고 변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들어서 이혼은 못하겠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남편, 그리고 때리는 남편,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선생님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받고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너무 힘들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성공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이런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성공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힘든 시기가 지나면 다시 성공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내가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우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가 벌써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까지 있으면은 네. 아이들은 벌써 다 길러서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잠깐 두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행동은 전부 다 우리 두뇌에서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 힘든 말로 executive fun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이나 뭐 중역들은 이런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judgment, 그러니까 무슨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감정 조절입니다. 네. 그런데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동물같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이렇게 동물같이 됐을 때 네. 그냥 받아주고 그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남편은 고치질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그게 확 나타나는 게 앵거 조절을 갖다 지금 못 배운 거거든요. 네. 분노 조절을. 그러면은 동물같이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가지고 뭐 저 치료를 받으라 그러면 하지 않을 거고 술을 마시면은 그 더 위험하거든요. 경찰에 알리면은 감옥에 들어올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부인을 때리면서 이 남편이 그 다음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빨리 배울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다가 다치시기라도 해서 뼈라도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남편은 끝까지 일생 동안 후회할 거고 그러니까 앉아서 맞아주시면 안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시면은 남편이 동물이 아니고 인간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강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셔가지고 남편이 그럴 땐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찰일 수가 있고 아니면 아들일 수가 있고 며느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옛날에 한국에 오서 뭐 미국에 온 거 이런 거 다 후회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부인을 갖다가 자꾸 이제 비난하시고 그러는 게 어떤 점에서는 지금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다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오래 갑니다. 그동안에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이 술 때문에 뭐 간도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거를 손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기 전에 가정도 지키시고 그다음에 남편의 위험도 지켜드리고 처음에는 경찰을 가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게 부인을 때리는 거는 지금은 그러고 나서는 미안하다가 다시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쌓이면 또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동물로 되는 걸 막으려면은 어머니가 강해지셔야 됩니다. 미국에 오셔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셨고 옷가게도 하셨고 뭐 보니까 아주 활발하시게 잘하셨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남편을 구하시려면은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앞으로 이제 지금 한 50이나 60 되셨으면은 80까지 사실 거거든요. 남편은 여자는 7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40년 인생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놔둬 가지고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강하게 마음을 잡수십시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봐주는 게. 이럴 때는 강하게 나가셔서 남편의 위험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아들한테 속이지 말고 아들 며느리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 다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새롭게 남편을 갖다가 구제하려면은 술 마시는 거 지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근데 술을 내 생각에는 끊으려면은 가서 혹시라도 죄일에 감옥에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가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경찰에 오면은 대개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뉴욕에 있기 때문에 뉴욕에도 가정 상담소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가서 치료를 받게 할 겁니다. 1년 동안요? 그럼요. 그거 지금 여기냐면 LA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의사, 교수, 변호사, 하다못해 목사님들 학식이나 무슨 뭐 교양이나 사회 계급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도 관계되고 얼마나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 카운슬링부터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치료도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됐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진짜 존재 자체로 귀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그거 잊지 마시고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따끔한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 지금 LA 가정상담소에서는 네. 목사님들을 지금 많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사 증서를 드립니다. 네.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이것을 갖다 분노 조절하는 걸 가르쳐주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것 때문에 뭐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남편들이 어떤 때는 때릴 때는 뭐 한국에서 미국 왔기 때문에 때렸다, 뭐 아니면은 뭐 조기를 태웠기 때문에 때렸다. 항상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하시고 여태까지 잘 인생을 성공으로 하셨던 분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강하게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잘하실 수 있으시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상담이 어머니께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 그러기를 같아요.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또 고민 사연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언니연구 채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